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뷰입니다. 빠졌네요. 그죠? 딩자가 딩 빠졌네. 좋습니다. 뭐 빠지면은 넣어주면 되죠. 우리 그런 거 잘 하잖아요. 트레이딩 뷰. 자, 그렇죠. 딩뷰입니다. 딩뷰. 딩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핀볼 기법인데, 자, 오늘 핀볼 기법 그동안에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심플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할 수 없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한테 기법을 알려드리는데, 그렇죠. 이 핀볼입니다. 여기서 볼이 나가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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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그렇죠. 뿅, 뿅 소리 나는 거 들리시나요? 저는 들려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핀볼 위 왔다 갔다 하듯이 볼린저 밴드 하단과 상단 부딪히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요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몇 프로라고 했죠? 95.4%. 와, 그렇군. 그 확률 안에서 우리가 기법을 가지고 가는 게 핀볼 기법의 가장 기본 핵심. 그죠? 거기에다가 그 좀 부족한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RSI 상대 강도 지수 좀 얘가 지금 시장에 그동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현재 지금 시장에 얘가 얼마나 지금 강한지 약한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RSI.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기본 7, 14, 뭐 파라볼릭 이래 있어요. 사실 ETF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참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현물 ETF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선물 ETF는 이미 나왔어요.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현물 ETF까지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러나 미국 시장에는 21년에 정식으로 오픈된 게 선물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면은 선물 비트코인의 그럼 현물과 차이가 뭐냐? 선물은 거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못 미쳐요. 물론 21년 그때는 한번 반짝 뜨기는 떴지만 그 말은 뭐냐면 선물이란 가격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어떤 가격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선물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대장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대중화, 암호화폐의 대중화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비트코인이 현물 비트코인이에요. ETF입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아시겠죠?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자, 이것을 블랙락 세계적인 최고의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을 들이밀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악역도 역할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제가요. 그래서 포브스지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포브스지를 캡처해서 왔습니다. 자, 보시죠. SEC가 뭐였느냐? 피드백을 했는데 뭐에 대한 건 피드백이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스팟 ETF. 그러니까 현물 ETF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버렸어. 반려했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피드백은 그런 말로 쓰이는데 그 뉘앙스인가 보자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포브스지에서 한 겁니다. More speed bumper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급을 썼네요. then을 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교급. Stop sign. 그러니까 ETF, 현물 비트코인 ETF를 X 한 것이 아니고 스탑 한 것이 아니고 모스티브 스피드를 범퍼했다. 이 범퍼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뭔가 부딪히면은요 새로운 스피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부딪힌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영어 뉘앙스를 보면은요 반려보다도 긍정적인 반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안에는 부정적인 단어보다 피드백 안에는 굉장히 영어 뉘앙스에는 긍정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보는데 그거 알겠어. 그런데 요거 좀 고쳐주면 안 되겠니? 하고 우리 문호 선생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블랙록 피델리티를 대신해서 나스닥 코인베이스입니다. 재기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해서 SEC가 반려하면서 주가가 그쪽 코인 가격이 4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데, 자, ETF 허용하지만은 현물 ETF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 말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물 ETF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왜 내가 현물 ETF를 인정 안 하는 줄 알아? 허용 안 하는지 알아? 기본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사기와 조작 이런 것들이 많고 취약해.
그러면 너가 선물 ETF를 하지 말지. 선물 ETF는 했는데 왜 비트코인 스팟 ETF, 현물 ETF는 안 되냐 말이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은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인입니다. 블락락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겠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 야, 너것도 좀 키워줄게. 정밀 조사하고 우리가 파트너십 하면서 같이 보안 감시도 하면서 공유하면 어떻겠니?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잖아. 너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할 때 이야기한 거 있잖아. 코인베이스 그거 왜 처음에 너를 제출할 때 이야기 안 했어? 네가 별로 안 좋아했잖아. 문제가 있었어요. 코인베이스하고 SEC에서 제소를 한번 했거든요. 이미 사기 취약성 이런 문제로 있어가지고 6월 달에 제소까지 했어.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이름을 슬쩍 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코인베이스 이름을 다시 넣겠다. 이 말이 리파일링 하겠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냐? 또 한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야, 너희들 좋아하는 SEC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 EDX 거래소. 그래, 그것도 내가 띄워줄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해서 지금 새롭게 지금 반려한 거를 다시 서류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가슴이 바운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운스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범퍼카라는 말은 부딪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현물 ETF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장밋빛 미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이었습니다.